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두 가지에 아주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걸릴 지경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으로 뽑아준 윤석열이 자기의 정권의 안정과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피를 완전히 자기가 둘러 마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를 완전히 군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또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분통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탄핵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표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또 부결도 아니고 성립을 못 시키겠던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와서 소리 높여 탄핵을 외쳐도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투표도 안 하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화병이 나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뽑아줬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행동을 하죠. 이거 완전히 반역이죠. 배신이고 역사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죄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일파, 두 번째는 통일 반대 세력, 세 번째는 독재자에 부역하는 놈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탄핵 때는 꼭 참석해서 투표를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비상계엄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49년에 이승만이가 바로 이제 그 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1948년에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었어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도 이제 그 이승만이가 바로 우리 제주도 사람들 약 3만 명을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수와 순천에 있는 제14연대를 그쪽으로 파견하는데 그때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파병을 반대해서 이제 저항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여수 순천의 군인들이 출동 안 해서 이것을 바로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10월 19일 사건이다. 이때 이제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이것은 1949년에 비상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는 1948년 제주 4.3 사건에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뭐가 터져요?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죠.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죠. 언제예요? 전시 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해서 실제로 경찰력으로는 그 사회 질서를 잡지 못할 때 그것을 사변이라고 하죠. 이런 것, 이 두 가지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죠. 근데 2024년 12월 3일 날, 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전쟁했어요? 아니면 경찰력이 우리나라의 질서를 못 잡을 정도로 혼란한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윤석열이가 내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바로 당장에 지금 체포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대통령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탄핵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것을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요, 막걸리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1952년에
전쟁이죠, 전쟁통에. 그때 이승만은 어째요? 자기 대통령 선거에 분리해서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바로 개헌을 하려는데, 무엇을 해요? 발췌 개헌을 하려는데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이 버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크레인으로 이렇게 납치하죠. 그래가지고 발췌 개헌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죠. 정치파동을 해가지고 이것은 발췌 개헌을 합니다. 발췌란 말은 자기한테 불리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거든요. 이승만을 첫 번째 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승만을 그 지지하는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비상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60년에 4.19 혁명이 터졌어요. 4.19 혁명이 터지니까 이승만이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또 국민나라에 총칼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부 독재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나라도 총칼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또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늙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계엄이 군인들이 일반인도 민간인도 이렇게 총칼로 억압을 해서 자유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탄핵을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야, 그건 진짜 똥머리 아니야, 똥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했어요. 군사 정변이 나가죠. 쿠데타가 했어요. 이것도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총칼을 국민들한테 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실시한 대통령들 전부 다 독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독재자예요, 이거. 독재자니까 지금 당장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탄핵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국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누가 당신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줬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고 김건희입니까? 아니죠.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쓰냐고. 그 다음에 1964년에는 바로 이제 6.3 항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굴욕적인 대일 애교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한일 협정을 한다니까. 그죠? 학생들이 열나죠. 30년 동안 우리가 일본한테 엄청나게 많이 핍박받고 당했는데 그냥 대충 하자는 겁니다. 사과도 안 받고 대충 하자. 이것이 이제 굴욕적인 애교다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은 잘하고 있죠. 이런 시국에는 대학생들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972년에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 정권. 그래서 박정희는 10월 유신 정권을 하기 위해서 또 비상계엄을 합니다. 10월 유신은 뭐예요? 박정희가 정권을 정신제로 바꾼 겁니다. 임기를 6년을 하고 중임병을 다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79년 김재규의 총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이런 말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1979년에 있어서 부마항쟁. 부마항쟁이라는 것은 부산과 마산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 독재에 항거한 겁니다. 이것의 연장이 이제 바로 11.6 사태죠. 그래서 온 것이 1979년에 11.6 사태. 11.6 사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쓰러집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죠. 이때까지 계속 비상계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024년 12월 3일 바로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말 그대로 이 역사의 교훈에 의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평화시에 이렇게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를 점령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바로 체포를 해서
교도소에 딱 앉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헌법에도 없는 국무총리하고 여당의 대표가 정권을 잘 해보겠다고. 이건 말이 됩니까? 누가 한동훈에게 정권을 줬습니까?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냥 국힘당의 당수예요, 당수. 아무것도 아니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당원들이 뽑아준 한동훈이가 어떻게 정권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그 사람들이. 뭔데, 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번 2차 이 탄핵안이 올라오면 국힘당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알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또는 몇몇 친위 군대에 동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역사는 절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특히 5.18 때 많이 계엄군의 그런 그 실상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더욱더 윤석열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열이 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윤석열을 구속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이 뽑아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바로 탄핵에 찬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